잠시만요. 지금 개표 결과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해졌습니다. 회의장 들어보시죠.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국회 본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찬성은 234표 가결됐습니다. 숨은 반대표보다는 숨은 찬성표가 많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128명 네. 중에 62명이 반대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찬성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권이나 뭐 이것은 되게 반대 표시라고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128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에 딱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한 겁니다. 또 탄핵에 반대한 겁니다. 반대가. 이거는 사실상 분당된 겁니다. 그 점에서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뭐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다른 경로로 앞으로의 정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서는 환호와 환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는데 의원석이 아니라 방청석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의원석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했던 것으로 이렇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2004년 탄핵
이 직후에 네. 당시 박관영 의장이 했던 말과 또 지금 2016년 오늘 그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정세균 의장이 한 연설에 좀 차이가 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박관영 전 의장이 2004년에 했던 연설의 내용을 구구절절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했던 말은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정세균 의장이 한 메시지는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또 국가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에 힘을 합쳐서 이런 공백기를 메우고 앞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자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에게 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지금 국회 앞에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잠시 뒤에 저희가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연결을 해서 저희 패널들과 함께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김영우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저 김영우 의원입니다. 네. 일단 결과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추측했던 것보다는 찬성의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의 뜻이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99명이 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탄핵안을 가결 찬성한 숫자가 234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원래 새누리당에서는 28명,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소속과 야당 의원이 172명이기 때문에 가결에 필요한 28표만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은 통과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200선을 훨씬 넘겨서 234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중간지대에 있었던 많은 그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거의 한 20여 명 이상이 오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죠. 네. 자, 중간지대라 하면 저희가 앞서서 고성국 박사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친박 비박이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굳이 지금 나누자면 친박계에서도 이탈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드러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비상시국회의, 소위 비박,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34명, 35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 62명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 뭐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찬성으로 많이 돌아섰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요 연결하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의 분당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런 전망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로 당의 분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당원이면은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네. 국민이 원하는 정통 보수주의, 합리적인 보수주의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대로 안 된다. 정말 뼛속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탄핵의 의미는 단순히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과 헌법,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 것이죠. 새누리당 출신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당 차원에서 무슨 전략을 짜고 이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새누리당이 거의 해체 수준의 그런 새로운 창당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급한 것은 지금 당 지도부가 그냥 기득권에 집착한다든지 현상 유지를 꾀하는 어떤 그런 입장도 이제는 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 드러났고요. 이제 새누리당이 어떻게 거의 해체 수준을 밟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야당에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초헌법적인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황교안 총리조차 믿지 못하겠다. 국무위원들 그만둬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무정부주의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해서 탄핵을 가결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 네. 대통령을 탄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혼돈과 이런 국정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국회 앞에 취재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뭐 환호하는 목소리도 들렸고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버들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분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마련한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오전부터 모여 있었고요. 현재는 국회 인근에 2만 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상정될 때 표결 시작될 때 그리고 조금 전 가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환호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지금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하게 된 것이 촛불을 들어준 시민들의 힘이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강버들 기자, 앞서서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 인원들이 나와서 이른바 맞불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죠? 예, 오늘 오전 10시 새누리당사 앞에 박사모 회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초 1000여 명이 모이기로 하고 박사모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상당히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 박사모 회원들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며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국회의원들을 향해 주장했습니다. 박사모 회원들 외에도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 주변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탄핵을 반대하라며 방송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적절한 대처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국회 앞에서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야당 의원을 한 명 연결하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의원님, 오늘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상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던 예상보다 표가 한 10표에서 15표 정도 더 나와서 역시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 길이 참으로 무섭고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야당의 앞으로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세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야당이 잘해서 오늘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의 힘이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야당이 첫째로 아주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결과에 우리 야당이 경고망동할 것이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정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더 꼼꼼한 일정을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남았습니다. 최장 180일까지 법에 나와 있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국정조사와도 좀 맞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계획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국정조사가 1, 2차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인들의 불출석 그리고 저희 청문위원들의 좀 준비 미미. 근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 수요일 목요일 날 3차, 4차 청문회는 더 국민적 열기와 관심 속에서 국정조사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오늘 표결에서 234표라는 표는 여당 의원들의 가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압박이 그 의미가 바로 234가 될 것입니다. 네. 그동안 그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에 야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게 이제 저희 야당들의 딜레마인데요. 국무총리 대행 황교안을 탄핵할 수 있고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망이 높지만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범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범죄적인 근거, 탄핵 사유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고민이고 딜레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안민석 의원이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1월 말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표결에서 가결의 숫자를 통해서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이 찬성표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런 것이 기대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 네. 이 국민들의 생각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번에 그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언론에서 보도를 봤을 때 과거 통진당 해산 그 판결에서도 조금 그 상식 이상의 일이 이뤄진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기대 이상으로 지금 많은 숫자가 이 탄핵에 찬성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끔 만든 것이고 또 이러한 여론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일로 맞춰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1월 말까지도 뭐 이어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민의 여론을 가벼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월 31일이 임기 만료인데 1월 30일이 설 연휴가 네.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상 더 빨라지는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심의 과정, 결정 과정이 예상이 되는 것은 더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23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헌법재판관들한테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헌법재판관들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국민 여론, 국민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다시 그 되짚어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234라는 숫자가 헌법재판관들한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대한 좀 빨리 그리고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이를테면 이 교수가 내일 촛불이 더 나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를테면은 헌재 결정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압박을 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은 절제가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요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 앞에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는데 시민들 사이사이에서 많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가혁 기자, 시민들의 반응 전해주시죠. 네, 저는 다시 국회 앞 인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초조하게 국회 상황을 저마다 스마트폰이나 또 DMB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 발표가 난 직후에는 환호하는 그리고 또 저마다 기념사진을 찍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약 20분이 지난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이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지켜본 한 시민을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디서 온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죠. 은평구에서 온 안영렬입니다. 네. 계속해서 1시간 넘게 추위 속에서도 지켜보셨는데 일단 여기에 나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심정이. 정말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역사의 현장에 꼭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민주주의의 그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네, 그 가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차분한 이런 입장을 또 보여주셨는데 어떤 심정이 드셨나요? 가결 소식 들으셨을 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헌재 결정도 남았고 그 헌재 결정도 우리가 차분히 또 지켜보면서 아마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리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환호하고 또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준비된 현수막, 탄핵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현수막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또 기념사진을 찍고 SNS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소 차분해진 분위기입니다. 20분 만에 헌재 결정을 또 기다려봐야 한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극적인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서로서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자리를 또 뜬 상태이기도 한데요. 끝까지 질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사전에 미리 나눠줘서 쓰레기를 남기고 가지 말자라는 한 시민이 이렇게 나섰는데 그에 맞춰서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 또 지금은 경찰이 앞서 이 앞 국회대로 10차선을 개방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시민들 보고 인도로 올라오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여의도 현장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시민의 민주주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 시민도 있었고요. 좀 현재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차분한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박 기자, 청와대 입장이 나온 건 없죠? 예, 아직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예, 234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은 보통 비상시국회의가 약 35명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찬성을 주도했던 쪽이 35명인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들, 약 25명의 친박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 탄핵 결과가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청와대 입장은 차분히 담담히 지켜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일부 친박 핵심 의원들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강력히 대응해서 기각될 수 있도록 좀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박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국회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그래서 한 뭐 길게 보면 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시 좀 지난 시간쯤 되면 청와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대통령직이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잠시 뒤에 연결해서 기자의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하시는 시민들 말씀 들으면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2달 동안 촛불 들고 나와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국민들이 국회 탄핵 의결에 일시 환호성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차분해지자 질서 있게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공론이 다시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저 시민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이 정치권의 모습은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당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탄핵 결정이 헌재 결과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그게 2달이건 석 달이건 네. 이 과도기를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정치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빨리 길을 좀 보여줘야 된다. 정치권이 여야가 함께 보여줘야 될 길도 있고 그다음에 집권당이 보여줘야 될 길, 야당이 보여줘야 될 길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적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길까지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치권이.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그 책임을 빨리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화면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도 보셨는데 시민들이 뭐 어린 학생들 가방 메고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차분하게 앞을 지켜보자는 모습도 같이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시민의식이 상당히 성숙됐다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과정에서 사실 보여준 시민의 힘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대하다는 표현이 똑같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탄핵 결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서 우선 국회 권력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까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통해서 민심을 대의민주주의 국회에 전달을 했고 국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표, 압도적 가결로 탄핵을 결과물을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그리고 6차의 촛불 집회까지 이르는 동안에 일체의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적으로 수백만이 광장에 나와서 민심을 전달했다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세계적으로도 드문 민주주의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04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이 국회를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 그 사이에도 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2016년에 다시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가결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는 좀 오역일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 상당히 성숙하고 이 민주주의의 발전의 잠재력을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러한 것은 외국 언론이 지난 6주 동안 그 6주가 넘는 동안에 광화문에 또는 전국에서 보여준 촛불 시위를 보고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굉장한 그 아름답고 축제의 그러나 또 정부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국민의 힘으로 인해서 국민의 영향을 받아서 탄핵이 국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면 앞으로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또 최장 6개월 동안에 이 공백기 또 상당히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의지, 국민들의 그 희망에 정치권이 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좀 더 눈앞에 가시권으로 더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나 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성숙한 선택의 결과들이 모아져야 될 거라고. 네, 가장 제가 눈에 띄는 건 질서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 차분한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저희가 일단 연결했던 의원만 하면요. 여야 모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잠시만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특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 잠시 뒤에 뉴스 특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